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상도 아닌 것이 손이 저릿저릿한 그런 손저리 증상이 종종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저리는 게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하네요. 네, 이 손저림 증상이 심각한 병의 원인이 될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고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은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손과 발저림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데요. 제2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오가피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서 요통이나 손발저림, 마비 등의 증상이 좋다고 하고요. 못생긴 모가는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는요,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마늘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손발저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김수희 씨 때문에 참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매서운 추위 탓에 몸 이곳저곳에 참 탈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겨울철 나만의 건강 비책 한 가지씩 여러분들은 좀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매주 이 시간에 건강 비책의 팁을 얻고 있습니다. 박근홍 리포터, 네. 오늘의 건강법사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곳을 다녀왔다고 하면은요, 다들 그거구나 하실 텐데요. 바로 그만큼 좋고 유명하다는 얘기겠죠. 바로 청도에 감 잡으러 다녀왔습니다. 감을 과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감의 다양한 변신이 건강까지 더해주더라고요. 지금부터 청도의 감밥상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딱 이맘때면 생각나는 곳이죠. 감의 고장 청도로 향했습니다. 곳곳에 주렁주렁 매달린 주황빛깔 감이 저를 반기느라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 있었는데요. 색깔이 참 좋네요. 저게 다 감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의 건강밥상 제가 감 잡았습니다. 바로 이 감인데요. 이곳 청도에서는 감이 특산품이니까 이곳저곳 고개를 돌리니까 감이 바로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이요. 피부 미용과 숙취 해소에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밥상 감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청도의 명물 볼거리가 된 이곳 바로 청도 와인 터널입니다. 일본이 전쟁 물자 수탈을 위해 만든 터널을 이렇게 와인 보관소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한 벽면 가득히 있는 와인이 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정말 터널이 정말 멋집니다. 예. 근데 이렇게 멋진 곳에서 감을 이렇게 맛있게 건강하게 특별하게 마실 수 있다면서요? 예. 여기는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으로 만든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하. 아니 근데 와인 하면 보통 포도를 사용하잖아요. 감으로 어떻게 와인을 만들죠? 예. 한번 직접 배드릴게 가시죠. 정말요?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으로 와인을 만들었다니 제가 안 따라가 볼 수 없겠죠? 이렇게. 예. 다르네 이거 감와인을 개발하는 과정과 감와인 제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100번 본다고 알겠습니까? 개발 직접 과정이 눈으로 여러 가지 봐야죠. 테스트를 하는. 이 병에 들어가고 있는 이것, 바로 청도의 감을 농축해 발효시킨 와인인데요. 흡사 화이트 와인 같죠? 예. 저는 감 색깔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 큰 병들이 한 해 감을 모아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포도 와인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감으로 와인을 만든다면 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작업을 거치면 좀 영양면이 어떤지 궁금해요. 예. 우리 감이 좋은 게 숙취 해소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인은 네. 아주 깔끔하고 뒤끝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감도 참 떫은 감이 있고 단 감이 있잖아요. 네. 어떤 감을 사용하는 건가요? 예, 우리 감와인은 100% 우리 청도 반시 떫은 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떫은 감으로 만드는 거네요. 좀 떫은 감을 사용해야 뒤끝이 참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바로 깔끔하게 없어질 것 같아. 그 떫은 성분이 네. 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양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영양면에서도 뛰어난 감 와인입니다. 또 막걸리 입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럴 리가요. 이 빛깔 고운 감으로 빚어낸 감 와인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오. 네, 먼저 깨끗이 병을 씻어주고요.
깨순병에 농축되어 있던 감와인을 넣었습니다. 코르크마개로 딱 막아서 이렇게 겉을 감싸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요. 사진은 갑자기 왜 찍나요? 네, 제가 만들었다는 증거로 제 사진을 넣었답니다. 뭐 워낙 잘 안 만드시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만든 감 와인입니다. 그 와인은 이미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감 와인은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맛은 물론 분위기까지 업되는 와인, 이 와인의 효는 알아봐야겠죠? 와인은요, 심장병 예방,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서양의 식탁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와인이랍니다. 하루 한 잔은 건강함을 더해준다는 이 와인을 포도가 아닌 감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감와인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더불어 심장병이 예방되면서 타닌이란 성분으로 숙취 해소까지 효과적인데요. 이런 대단한 감와인, 에이펙 정상회담의 만찬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감와인과 함께 맛볼 감밥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건강밥상은 감입니다. 평소에 그냥 깎아 먹기도 하고 또 곶감으로 말려 먹기도 하고 하는데 감이 또 요리가 된다는 거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또 감으로 된 요리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요리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청도 특산물을 위한 감 요리를 선보일 건데요. 이제 감물 김치랑 감 말랭이를 이용한 감 튀김, 그다음에 속게 바삭 불고기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듣기만 네. 해도 일단 굉장히 네. 생소하고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본 것은 감 물김치인데요. 이 비밀스러운 육수에 홍시 하나를 풀어주고요. 미나리와 오이, 당근, 그리고 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과 고추를 넣어주면 완성되는 참 간단한 요리였는데요. 더 간단한 건강 요리로 감말랭이 튀김이 있었습니다. 쌀가루와 계란으로 튀김옷을 만들고 감말랭이에 튀김옷을 입혀 중불에 튀겨내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노릇노릇 참 맛있어 보이죠? 예. 어떻게 하네요. 지금 감튀김도 네. 참 앙증맞게 잘 네. 익었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그 물김치 있잖아요. 네네. 보기만 해도 일단 너무 예뻐요. 먹기 아까울 만큼. 네. 근데 그 국물을 보니까 색이 네. 참 은은하니 예쁘던데 네. 아까 홍시를 좀 푸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저 물의 정체는 뭔가요? 이제 우리 청도 반실을 이렇게 잘 믹싱 풀어서 네. 그 생수를 넣고 감 식초랑 매실 액기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한 겁니다. 참 깔끔하고 시원하면서 네. 새콤달콤한 맛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요리는 어떤 요리 보여주실 거예요? 예, 감 말랭이 한우 매운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한우찜에 네. 갈비찜에 지금 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떻게 어디 들어가요? 이제 먼저 육수에 감잎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감 말랭이 찜을 할 때는 이렇게 비타민 C, D를 보충하기 위해서 감잎을 이용했고요. 이제 조미료를 이렇게 요즘 음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집 음식은 이제 힐링푸드이기 때문에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감 말랭이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감이 빠지는 데가 없네요. 네. 육수에도 감잎이 들어가서 지금 비타민이 가득하고 네. 지금 감 말랭이가 들어감으로써 달콤한 맛을 내니까 조미료도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감을 이용한 건강 음식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감말랭이 한우 갈비찜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군 프라이팬에 갈비를 넣고 감잎을 이용한 육수를 부어 끓여냅니다. 그다음 간장, 물엿, 고춧가루를 이용해 양념해주고 감자, 단호박, 당근 등 기호에 맞게 채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은행과 떡, 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이 감말랭이를 넣고 조금 더 끓여내면 완성이 되는데요. 감,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탐구해봤습니다. 맛있는 과일로만 생각했던 감의 효능. 감에는 스코폴테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3주 동안 매일 감 2개씩을 먹어주면 평생을 고생하던 변비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변비도 해결되고 대장세포 손상도 방지된다는 거죠.
혹시 감의 떫은 맛이 싫으시다면 꼭지의 흰색 부분을 제거하고 드세요.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네요. 네, 그렇다고 늘 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토리묵과 게장과 함께 감을 먹었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꼭 오. 기억해 주세요. 예. 그럼 감밥상 이제 맛을 봐야겠죠. 아, 드디어 이제 맛 보는 건가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아주 기특한 과일입니다. 이 감으로 건강밥상을 차려봤는데요. 혈압 관리에도 좋고 혈관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피부 미용까지 좋다고 하는데 네. 아니 이 건강한 음식인 감 요리를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요즘은 이게 요리가 옛날에는 맛만 있으면 좋은 그런 건데 요즘은 좀 웰빙이다 힐링이다 해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런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네. 힐링 차원에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풍부한 자원일 것 같고 또 우리 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색감도 너무 이쁘고 좋고 우리 또 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영양도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받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음식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안 먹고는 못 있겠어요. 네. 색깔들이 네.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먹어볼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게요. 네. 매운 갈비찜이 네. 색깔이 진짜 빨개요. 네. 이게 너무 맵진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한우와 감이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맛의 세계를 만났지 뭡니까? 일단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감의 달콤한 향이 나니까 너무 향기롭고 이게 참 입안에 맴도는 게 감의 가장 큰 장점이 네. 깔끔하게 달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까 이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그렇죠? 예. 가물김 참 드셔보세요. 여기는 이제 단감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한대 미나리라. 미나리하고 네. 어떤 또 시원한 맛이 날까요? 우리 박건호 리포터는 참 뭐든지 잘 먹어요. 네. 정말 잘 먹죠. 네. 진짜 뭐 물김치처럼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하루 먹는 거니까. 네. 거기다가 또 소스도 좀 달콤한 맛, 홍시액으로 네. 달콤한 향이 나니까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진짜 딱 시원한 맛이 나네요. 맞습니다. 감 홍시도 이렇게 네.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군요. 또 시킨 소스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감으로 요리를 만든다는 건 정말 생소하잖아요. 네. 익숙하면서도 처음 그렇죠. 느껴보는 맛이 기가 막혔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요리가 감 요리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감으로 만든 요리는 정말 뭔가 달콤하고 달달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맛이 궁금해요. 맞습니다. 달콤하면서 감을 딱 보면 건강한 드는 맛이랍니다. 생각이요. 이 주홍빛 화려한 색깔 속에서 네. 그 맛은 또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의 고장 청도에 와서 감 와인도 맛보고요. 네. 감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도 만나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감히 감 요리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씨 없는 감으로 유명한 청도. 그 청도 반씨로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감 와인. 그리고 맛에 건강함을 더한 감 요리까지. 맛과 건강함이 세계로 쭉 뻗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쭉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 잡으셨네요. 네. 아니 잡으셨네요. 이제 그 밥상 차리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으로 와인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세계 유일의 감 와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안 만들어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 감 와인의 맛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네. 이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숙취해소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참 기특하지 않나요? 기특합니다. 저는 다른 요리도 참 좋았지만 감말랭이를 넣은 매운 갈비찜이었죠. 네. 이 감말랭이가 굉장히 저칼로리 간식이잖아요. 이게 갈비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맛이 어땠나요, 도대체? 그 감 특유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요. 뭐 매운맛도
달콤한 매운맛이 나더라고요. 어. 근데 보통 감을 먹게 되면 변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3주에 뭐 감 2개만 먹어도 대장세포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먹음직스럽습니다. 네네. 박건우 리포터 또 감자랑 또 끝이 없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게장이랑 또 도토리 묵과는 함께 먹지 말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맞아요.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건우 리포터 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디스크. 성인 2명 가운데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허리 디스크.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허리 디스크는 발병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 더 문제가 되기 쉬운데요. 치료가 늦어질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거나 치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허리 디스크. 진단부터 예방까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강관수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진 기온과 함께 겨울철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네, 낮은 기온으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굳으면서요. 가벼운 낙상과 충돌에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주 생생클리닉 시간에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이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워낙에 흔한 질환이라고 해서 생활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허리 디스크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허리 디스크는 해부학적 명칭이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 수액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스크는 바깥쪽에 섬유태라는 인대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내부에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젤리 같은 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깥쪽 섬유대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쪽 내부에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디스크 환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디스크에 국한돼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척추 질환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제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은 척추뼈와 디스크가 이제 기둥 역할을 하고 주위의 근육인 기립근, 앞쪽에 이제 복근, 뒤쪽에 등 신전근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류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이 경직이 오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생률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나 디스크가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활동량이 많은 20대, 40대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에 있어서는 협착증과 동반이 돼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물게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디스크 때 허리가 아픈 건 맞는데요. 요통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육통, 그다음에 신경근 통증, 후관절 통증, 천장관절 통증, 신경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다 하면 나는 디스크구나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이런 병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체계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통의 원인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의뢰 그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임의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아주 문제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방치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남자 환자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살면서 누구나 흔히 겪는 요통. 이 요통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 24세의 남성 환자도 최근 엉치와 다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걷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많았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걷는 게. 자꾸 쩔뚝거리고 걷는 거에 있어서 제일 잘 걷질 못했어요, 제대로. 허리 디스크는 흔히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발병률도 높습니다. 초기에 심하지 않은 디스크의 경우라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발생한 그러니까 간헐적인 허리 통증과 다리 쪽에 약간의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셨던 환자분이신데요. 내원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 그러니까 양쪽 엉치 통증하고 허벅지, 종아리 다리 쪽으로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이 환자처럼 만성적이거나 심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라면 다리 마비 증상, 소변장애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보며 탈출된 디스크만을 제거하는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 많이 선택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발생을 하셨고 신경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은 골반 부위 때문에 내시경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신경 압박이 심하시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을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은 상태였습니다. 허리의 경우 수술을 기피하다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신경성형술 같이 수술을 두려워하는 척추 질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비수술적 치료법도 많이 개발됐습니다. 디스크는 서 있을 때 이제 100이면 앉아 있으면 140에서 160 정도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디스크 제거술 후에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앉는 자세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미루다 병이 많이 진행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소 바른 자세 유지는 물론 작은 신체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디스크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각 증상이나 특이 증상이 있나요?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인데요. 네. 하지방사통이라는 거는 엉치 쪽에서부터 허벅지, 종아리, 다리로 가는 발로 가는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당기거나 아픈 증상인데요.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하지마비나 운동장애, 대소변장애나 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허리나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 올렸을 때 한쪽 다리가 잘 안 올라가시거나 다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운동마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꿈치나 발가락으로 걸어보셨을 때 쩔룩거리시거나 한쪽이 현저하게 힘이 빠진 경우에는 운동장애가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원에 조기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흔한 질환이라서 통증이 있어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디스크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을까요? 일상을 살면서 80%의 사람들이 요통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일반적인 근육통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시거나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육통이 아니고 디스크의 변화가 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초기에 디스크 변화가 오실 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치료를 안고 방치를 하시게 되면 그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가 되고 신경 압박이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마비나 대소변장애, 만성 통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은 원장님 헷갈리거든요. 디스크와 협착증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데요. 네. 둘 다 허리, 다리가 아픈 질환인데 디스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20대, 40대에 호발하는 질환으로 서 있을 때는 증상이 좀 완화가 되는데
앉으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더 유발이 됩니다. 협착증의 경우에는 50대, 60대 호발하는 중년의 허리 질환인데요. 요거는 서 있을 때나 아니면 바로 누웠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앉았을 때 증상이 좀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반대네요, 그렇죠? 예. 증상이 의심된다면은 자가 진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디스크 검사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요즘은 환자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방송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네. 진단을 많이 해가지고 오십니다. 네네. 예. 뭐 틀린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요. 우선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어느 부위가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학적 검사로는 감각기능 검사나 운동기능 검사, 그다음에 신경 반사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영상 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촬영이죠. 이게 저렴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뼈의 전반적인 배열이나 디스크의 높이, 그다음에 2차전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나 MRI, 그다음에 척수광 조영술이나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있겠고요. 보정 검사로는 근전두 검사나 유발전이 검사 같은 거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는 되도록이면 수술 없이 치료하고 싶은 것이 환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요법도 아주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주사 같은 걸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사 치료하면 이제 허리에 주사 맞는다. 네. 어머님들 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병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신경차단술, 그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요법, 그다음에 IMS 근육 자극요법, 핌스 주사요법 등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신경차단술은 퇴행성 변화곤 디스크에서 나오는 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인데 주사 치료를 해서 안에 있는 물질들을 씻어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경막의 신경차단술, 추간공 신경차단술, 꼬리뼈 주사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요법이 있는데요. 인대 강화 주사요법은 프롤로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통증 억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대보다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주입을 해서 인대 자체를 새롭게 재생시키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통증에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MS 치료 방법은 근육 자극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MS 바늘이 있는데 이거를 특정 부위에 찔러서 이 잘못된 신경 전달 체계를 바로잡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핌스 주사요법은 요즘 외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이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치료 방법인데요. IMS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방법인데 그 컴퓨터 영상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특정 부위, 병변이 있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찾아서 신경을 압박을 풀어주고 신경 자극 물질이나 염증 물질을 씻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주사요법이라고 해서 뭐 한 가지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수술적 치료요법 중에 주사요법 외에 다른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예. 디스크가 파열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데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 저온의 고주파열을 이용해서 그 섬유태와 수액을 응고시켜서 그 감압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환자분들에서 디스크가 심하지 않고 디스크가 파열되지 않는 환자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환자 사례에서도 잠깐 봤지만요. 이 최근에는 신경 성형술로 대부분의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어떤 건가요? 신경성형술이 좋은 치료긴 한데 네.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신경박리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라찌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꼬리뼈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분 마취를 하고 그 나비 카테타라는 1mm짜리 관을 집어넣어서 신경 압박이 있는 기계적 압박이 있는 데를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신경 자극하는 화학적 물질을 씻어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서 기피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또 효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 수술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하시거나 신경마비가 있을 때는 수술하는 게 원칙인데 네. 이 디스크라는 병이 생명하고 연관이 된 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병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이 시술을 해서 우선은 신경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압박을 좀 풀어놓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좋거든요. 네.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술을 놓고 가장 말이 많은 질환 중 하나가 이 척추 질환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좋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하시는 네. 내용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상태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거나 신경마비가 없으신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다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통증을 감소시키고 나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이 병이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시거나 마비가 진행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칫해서 시기를 놓쳐버리시면 신경이 눌리면 혈류장애가 오기 때문에 신경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와버리거든요. 향후에 수술을 받으셔도 후유증들이 많이 남고 마비 같은 것들이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물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렇다면 앞서 저희들이 봤던 환자분처럼 어떤 경우에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디스크의 자연 경과는 75%가 2, 3개월 내에 저절로 낫거든요. 예.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를 해도 무방하신데 이런 주사요법이나 다른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3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하기가 힘드신 분들, 운동장애가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대소변 장애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리 관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재발도 워낙에 잦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술 후의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발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수술하신 분들을 20년간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한 5%에서 1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오시면 수술하면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수술했던 분들은 디스크 상태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상황이시기 때문에요. 본인이 느끼시는 건 더 많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한 5% 정도, 10% 정도 됩니다. 수술을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수술 직후에는 디스크와 근육, 인대,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조기를 한 6주 정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2주에서 4주간은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 4주에서 6주까지는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시고요. 2달 넘어서는 이전에 하던 활동을 서서히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흡연을 삼가하셔야 되는데요. 담배를 피시게 되면 디스크와 신경의 이제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신경 회복력이 떨어지고 디스크의 재발이 높아집니다. 뼈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의 2차적인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실 수가 있겠고 염증 위험성도 높습니다. 네. 예. 이 수술이 좋다, 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연장선에 얘기했지만 좀 계속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워낙 수술에 대한 감독을박이 많다 보니까 나는 절대 수술을 못한다 해서 뭐 마사지라든가 지압이라든가 이런 대체요법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대체요법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고 본인은 뭐 마사지나 예. 어떤 대체요법들을 받으셔서 좋아져서 디스크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주위에서 또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디스크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네.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근육통이나 인대가 경직된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신경 압박이 좀 심하거나 파열된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신경마비 같은 게 올 수가 있겠거든요. 어허. 그래서 도움은 되긴 하지만 우선은 치료받기 전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이 운동 요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스크 환자에게 특별히 권할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는데요. 네. 허리에 뭐 좋은 운동이다, 나쁜 운동이다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네. 허리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은 걷기 운동하고 자전거 수영하고 낮은 산 등산하시는 거하고 가벼운 에어로빅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은 허리를 회전시키는 운동. 이 섬유태가 있는데 이게 회전을 시키면 쥐어 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나
테니스, 볼링 같은 건 무리가 되실 수가 있겠고 뒤로 허리를 젖히는 운동, 배드민턴 같은 거, 각종 구기 종목 같은 거는 허리에 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 운동이 추천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3km 정도 걷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뭐 몸무게를 빼고 늘리는 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선은 근육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해서 체중을 좀 낮춰주시면 허리나 척추, 인대, 디스크에 부담이 좀 덜 가게 되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만성 기침이 생기기 때문에 복압이 올라가서 디스크 압력도 올라가고 요통이 유발할 수가 있겠고 신경에도 안 좋고 디스크 재발률이 올라가고 뼈도 2차적 변화가 빨리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서 있을 때 무게가 100이라면 앉았을 때 140, 1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오래 하시지 말고 앉아서 1시간 정도 일하셨으면 5분 정도는 주위를 걷든지 아니면 서서 작업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디스크나 모든 척추 질환은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멈춰 있는 질병이 아니고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주사요법이나 시술, 수술을 좋은 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졌으니까 나는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나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시고 특히 자세를 네. 잘 하셔야 되겠고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주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디스크나 척추뼈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평소에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가벼운 증상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현대인의 고질병인 이 허리 디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관수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이 겨울철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교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참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 작정하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설렁설렁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기대의 수명이 5년이나 네.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요. 1시간 할 때마다 최고 5시간, 이 높은 강도의 운동을 1시간 할 때는 최고 11시간까지 기대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운동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요, 뭐 작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정하지 운동하지 않더라도 적당하게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인먼트 상품권을, 리얼20 자수정엔 건강에서 한방좌훈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